비 온다더니 날씨가 맑고 맑다더니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우리의 단골 멘트. 기상청 또 틀렸네. 이 말은 이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일상적인 푸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한국 기상청은 이렇게 자주 틀리는 걸까요? 그저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날씨 예보에 숨겨진 진실, 그 복잡하고도 고달픈 이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비판을 넘어 그들이 직면한 현실과 노력까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은 날씨 예측이 어려운 지형이다.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날씨 예측이 유독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동해의 차가운 해류와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그리고 대륙성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복잡한 기상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에는 산맥이 많고 지형이 복잡하여 기압골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공기의 흐름을 왜곡시켜 국지적인 기상 변화를 유발하죠. 예를 들어 동해안은 맑은데 서해안에는 비가 오거나 서울은 맑은데 경기도 외곽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비구름 한 줄기만 예상 경로에서 조금만 비껴가도 기상청의 예보는 순식간에 오답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 복잡한 지형적 특성 자체가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상 예보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날씨는 수많은 변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는 과연 진짜 슈퍼라고 불릴 만큼의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기준 기상용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 기상청은 이미 세계 5위권에 드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며 막대한 양의 기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날씨 예측은 말 그대로 시간 싸움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상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예보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 차이는 곧 예측의 정밀도와 속도에 직결되며 이는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 예측에는 수치 모델이라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이 모델들은 대기 중의 물리법칙을 기반으로 미래의 기상 상태를 예측하죠. 문제는 한국 기상청이 사용하는 핵심 예보 모델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이나 미국 전지구 예측 시스템 GFS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훌륭한 모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은 각각 유럽과 미국의 기후 특성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습니다. 한반도처럼 복잡하고 독특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국인의 체형에 맞춰진 옷을 서양인이 입었을 때 잘 맞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한국 기상청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KI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M 모델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했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상예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확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올 확률 30%라는 예보는 단순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비가 안 온다네 라고 단정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으면 예보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면 기상청이 틀렸다고 비난하죠. 예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예보의 본질과 그 해석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낸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청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간과하고 단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막대한 예산과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기상청의 예산은 약 4,500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기상청은 9,000억 원 이상, 미국의 해양대기청 NOAA 무려 6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고품질의 기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기상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나 우수한 기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기상 전문가들의 처우 역시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력난과 예산 부족은 기상청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결국 예보 정확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면 국민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점점 더 보수적인 예보를 내놓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 올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같은 모호하고 책임회피성 예보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혹시 모를 오차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판단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는 기상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어적인 태도일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고 답답한 예보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투명하고 자신감 있는 예보를 위해서는 예보관들이 예측의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과도하게 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극단적인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기후 패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모델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상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장마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모했고 1시간에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일도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유럽의 전례 없는 폭염, 중국의 대규모 홍수, 미국의 강력한 허리케인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기존의 기상 예측 모델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기상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상학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기상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자주 빗나가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 부족한 기술 투자, 제한된 예산,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극단적인 기후변화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